안녕하세요. 고릴라TV 김홍일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노코 탐방은 언제 갔다 오신 건가요? 원래 15일 정도에 탐방을 진행하려다가 스케줄상 저희가 19일에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노코는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님이 네. 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IR 담당자분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IR 탐방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사업적으로 내용도 상당히 좋았었지만, 외부에서 이제 온 사람들을 이제 맞이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저도 탐방 여러 기업 가지만, 요렇게, 제 이름, 명패, 이렇게 팻말까지, 네. 네, 만들어주신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준비를 잘 해주셨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데 이렇게까지 준비해 네, 주신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고, 또, 제놓고 이제 탐방이 사실 진행되고 나서 끝나고 또 저희가 같이 또 저녁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IR 담당자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회에서 동갑 만나기가 또 쉽지 않았는데, 또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네, 그렇게 좀 즐겁게 진행됐던 또 탐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2004년 설립돼서 202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방위산업도 그렇고 항공우주산업도 그렇고 대부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도입한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제 몇 가지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시켰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동사의 어떤 기술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노코 하면은 위성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동사가 사업이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고 성장성 있어 보이는 이제 사업부는 요 위성 탑재체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부품은 요 X밴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요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시키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데 대략 한 1.5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대한민국 상공에 머무는 시간은 대략 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관측 위성이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지구를 찍기는 하는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많이 찍어야겠죠. 네. 그리고 이때 머무는 시간이 좀 짧다는 거죠. 20분이니까.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내에 찍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지상으로 일단 보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상으로 이제 전송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속도가 빨라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노코가 세계에서 최고 전송 속도인 720Mbps급의 제품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속도는 이만큼 나오는데 다른 부품들도 사실은 같이 아우러져가지고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도 보면은 최대 속도 얼마라고 해서 그대로 다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동사는 이 정도 속도로 전송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부품들이 그 정도 속도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320Mbps급,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속도를 일단 전송해 줄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을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에 탑재를 시켰다는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기가 발사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위성 발사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위성 2호기가 이제 발사가 될 예정이고, 1호기의 동사가 위성 탑재체를 이제 실었기 때문에 2호기, 그리고 향후에 3호기 쭉 나올 건데요. 계속해서 동사의 제품이 탑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국산화를 시킨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제노코 기술이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통하나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는 게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많은 우주항공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사실 거의 없죠. 그렇죠. 예, 네. 일부 이제 뭐 발사체 뭐 조금씩 국산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와 함께 이렇게 컨소시엄을 마치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단에서는 제노코가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우주항공 업체들이 제노코라고 하는 기업에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미 잘 아시는 뭐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이런 기업들하고는 파트너십이 맺어진 단계이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글로벌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정도 순위 범주 내에서 1위, 2위는 이미 파트너십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머지 3개 기업 중에 한 2개 기업하고 올해 파트너십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동사가 군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민수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수 쪽 국내 기업들도 있겠지만 해외로도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어떤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국내가 아니고 이제 해외로도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올해 2023년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나 안정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업체가 선정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위성이라고 하는 게 한번 올라가면 오랜 기간 거기에서 뭔가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워낙 그래서 한번 발사하는 것도 어렵고 비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작동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쓰인 제품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왜냐면 기술력이라든지 뭐 그런 점에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말고도 요즘엔 방산 산업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노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동사는 원래 이제 군수 사업을 먼저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꾸준히 지금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항공전자 중에서도 일부 부품들을 좀 국산화 시켰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보시면 FA50이나 T50 혼선 방지기, 그리고 KF21 혼선 방지기, LAH 인터컴 같은 이런 장비들을 일단 국산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방 기업 업체들과 함께 수출 연계형 이런 계약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올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폴란드향 해외 수주를 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와도 파트너십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한국항공우주가 수출하다 보니까 네. 그 연계된 수출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요 LAH 인터컴 이게 뭐냐면은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12월 말 정도에 공급 계약 체결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 올해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2023년도부터 무인기 양산하는 것도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무인기. 동사가 무인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통합 임무 컴퓨터라고 하는 IMC라고 하는 걸 이미 다 개발을 완료 끝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요 무인기 자체가 양산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노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매출액은 대략 한 580억, 영업이익은 52억 수준으로 전망을 하는데 제가 요 매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좀 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여기 추정하고 있는 실적은 앞서 제가 해외 쪽에서 나올 게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올해 이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추정해 보았을 때 한 58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매출을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한 9% 정도로 제가 잡았습니다. 최근 한 2년간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두 자릿수까지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점차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는 올라오는 추세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매출액이 좀 더 잘 나올 경우에는 아마 이 이익률도 좀 더 올라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은 한 9% 정도대에서 머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을 한 52억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제노코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단 뭐 목표 주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26,000원 정도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PER 기준으로 많이 목표 주가 산정을 합니다. 지금 동사가 23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27배 정도 거래되는데요.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동사보다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조차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쪽에는 적자 기업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적자 기업도 사실 많은데 동사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흑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앞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의 흑자가 나는 기업이 좀 드문데. 평균적으로 PER이 한 30배에서 40배 정도에선 거래가 돼요. 네. 그렇죠. 원래 이런 기업들이 뭐냐면 적자가 좀 심한데 급격히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플러스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제도인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이미 영업이익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 자체는 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동사가 앞서도 제가 제품 설명드렸지만 독점적으로 하거나 네. 일부 국산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에 좀 프리미엄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PER. 그렇죠. 앞서 있는 기업들은 좀 더 높은 밸류를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동사가 아직 뭐 그런 프리미엄조차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지금보다 더 가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썼잖아요. 고객사가 더 확보된다. 이거는 밸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만큼 새로운 협력사 고객사가 확보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지금 제가 제시드린 목표 주가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저는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노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재모 대표님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2022년도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탐방을 한 기업이 있는데 네. 바로 테이펙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2차전지 관련 주죠. 그렇죠.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상당히 시장에서는 소외가 되어 있죠. 요즘 그래서 2차전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좀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모 대표님도 올해는 좀 더 하는 일마다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